이상신쌤과 공부한 화학반응식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양적 관계의 마지막 단원인 용액의 농도에 대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도는 질량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인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실질적으로 실험할 때 많이 쓰이는 몰 농도 용액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 집에 있는 긴 포장지인데요. 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성분의 이름과 함께 숫자와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퍼센트 표시는 어떤 뜻일까요? 자, 여기에 있듯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당류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표에서 기준치를 보면 당류는 100g입니다. 이 음식물에는 4g이 들어있고, 그럼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당류는 기준치의 4%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한번 볼까요? 나트륨은 이 음식물에 488mg 들어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g이죠. 자, 기준치에서 보면 1일 기준치 2000mg이고, 자, 그러면 기준치에 대해 이 음식물의 나트륨은 24%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488 나누기 200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농도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관련 용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용액은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야기합니다.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체가 섞인 예로는 합금이 있죠. 스테인리스 강 같은 합금은 스테인리스 강, 철과 크로뮴과 니켈이 섞여 있는 합금이고,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는 탄산수, 물에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녹여 만든 탄산수 같은 경우는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용액이에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액은 용매는 주인공이 물이 될 거고, 용질은 물에 잘 녹는 고체가 될 거예요. 자, 주로 이제 물이 용매인 경우는 이 용액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농도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일정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상대적인 양을 말합니다. 용액의 농도 첫 번째로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으로, 자,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 있다 하면 포도당 용질이 10g 녹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10%의 설탕 수용액 100g이 있다 하면 설탕은 몇 g 있다? 10g 들어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 퍼센트의 농도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둘 다 질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량 퍼센트 농도라는 이름을 붙였고,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용매의 질량이 용질의 질량과 따로 나와 있으면
질량 퍼센트 농도를 구할 때는 2를 더해서 반드시 용액의 질량을 구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에서 그 성분이 차지하는 양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퍼센트 농도와 관련이 깊은 ppm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선 나오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량인데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오존주의보 문자가 많이 오죠. 그때 사용하는 단위도 ppm이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나 강물이나 식품 속의 중금속 농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위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퍼센트 농도가 있을 때 굉장히 미량임을 알 수가 있죠. 얘를 ppm으로 나타내면 0.01 ppm입니다. parts per million으로 밀리언이란 얘기는 10의 100만이란 얘기죠. 해서 식도 퍼센트 농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는 같고 퍼센트는 10의 2승이었죠. ppm은 단위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되고 ppm 농도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10의 4승을 곱해주면 퍼센트 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니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두 번째 농도는 몰 농도입니다. 영어로는 모렐러티고 단위는 라지 m을 사용합니다. 몰 농도를 정의하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몰퍼리터는 몰, 농도 라지 m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용액에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터로 바꾸고 계산을 해야 되고 용질도 실제 질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고 몰수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화학에서는 용액의 성질이 용질의 질량보다는 용질의 입자수, 몰수, 즉 용질의 질량이 같을 경우에는 화학식량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몰 농도를 사용해서 농도를 나타냅니다. 아까 이 그림이 있었는데요. 둘 다 100g이죠. 둘 다 용질은 몇 g이에요? 10g이에요. 둘 다 같은 값을 갖지만 여기 보면 입자수가 달라요. 이 입자수는 누구에 의해? 결국에는 화학식량에 의한 몰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용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몰수를 구해서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몰 농도의 차이가 있어서 두 용액이 서로 다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성질을 알 수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농도입니다. 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몰 농도. 이번에는 몰 농도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몰 농도 용액을 많이 만들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놓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0.2 몰 농도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필요한 값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자, 1리터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그럼 용질은 얼마 필요해요? 자, 0.2몰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자, 0.2몰이 되려면 자, 이미 이 값은 주어질 건데 황산구리의 화학식량은 249.7이고요. 자, 249.7분의 자, 0.2몰을 만들려면 49.94g을 가져오면 되고, 자, 가져온 얘를 물을 부어서 용액이 1리터가 되게 만들면 이 0.2몰 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과정을 천천히 볼까요? 자, 가부터 보면 49.94g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일단 비이커를 올려놓고 0점 조절을 해야겠죠? 그 후에 49.94g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증류수를 붓고 요리 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자, 그 다음 나 과정에서 깔때기를 이용해서 쭉 부어줍니다. 자, 여기 표시선이 있는데요. 이 표시선이 1리터를 뜻하는 표시선입니다. 다 채우진 않고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완전히 녹이기 위해서. 다 과정이 끝나면 라 과정에서는 스포이트로 정확하게 1리터까지 증류수를 부어준 후에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녹여줍니다. 그러면 드디어 짜잔 0.2몰 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이 1리터 완성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 과정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피 플라스크를 잘 흔들어 준 이유는 결국엔 뭐 때문이에요? 용지를 모두 녹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0.2몰 농도의 수용액을 만들었지만 자, 주어진 값으로 몰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자, 화학식량 이렇게 주어졌고 수화물이라는 얘기는 물 분자를 머금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 다 고려한 화학식량 값이 요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부담 없이 여기에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몰수가 나오겠죠? 0.2몰. 아까 용액은 몇 리터 만들었어요? 1000리터 즉 1000ml 즉 1리터 해서 용액 1리터에 용질의 몰수는 0.2몰이었으므로 몰 농도는 0.2몰 농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몰 농도 용액을 만드는 실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reparing solutions of known concentrations is one of the most common tasks when preparing for laboratory activities. Let's review some of the calculations and steps involved in preparing an accurate solution from a solid. First, determine what concentration or molarity is required. Molarity is a measure of the amount of material, the moles, dissolved in 1 liter of solution. This equation is helpful. Molarity equals moles divided by liters. Next, determine the volume of the solution that is required for the lab. Make sure the volume is measured in liters. Finally, what is the chemical formula of the material needed? From the formula, the molar mass can be determined. Keep in mind if you are using anhydrous or hydrated solid. Check the label to be sure. Putting together the molarity, volume, and molar mass, we can easily find the mass of the chemical required. Let's take a look at this example. A procedure requires 500 milliliters of 0.5 molar copper 2 chloride solution. Fill in the variables of the molarity formula. Cross-multiply to solve for the moles. Multiply the moles by the formula weight. In this case, we are starting with copper 2 chloride dihydrate solid. The formula weight is 170.49 grams per mole. This leads to an amount of 42.62
grams of solid required to dissolve in 500 milliliters of solution. Using a balance, obtain the required amount of solid. A volumetric flask gives the most accurate volume measurement. Add in some of the water, add in the solid, stir and mix. Keep adding water and stirring until the correct volume of solution is reached. These simple steps will ensure that you always prepare accurate solutions. The reference section in the Flynn Scientific. 자, 영상 잘 보셨죠? 이제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 몰농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2 몰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250ml를 만들려면 내가 만들고자 해요. 수산화 나트륨이 몇 그램 필요할까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여기서 단에서 주어질 건데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얼마라고? 대부분 다 주어지죠. 40이라고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몰농도를 정의할 때 선생님이 용액의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죠. 화학식량은 정해졌고 몇 그램 필요한지 X. 자, 그런데 여기는 미리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치면 얼마죠? 0.25리터죠. 결국 이 X를 구하면 되겠네요. 하면 결국에 몰수는 0.05몰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알 수가 있고 0.05몰을 만들기 위해 실제 질량을 구하려면 화학식량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하면 실제 질량 2g이 나옵니다. 하니까 2g을 준비를 해서 NaOH 2g을 준비를 해서 증류수를 부어서 여기 2g을 준비해서 증류수를 부어 용액을 250ml 만들면 짜잔, 얘는 0.2 몰농도의 NaOH 수용액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몰농도의 단점이 있거든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이 부피인 게 자, 온도가 증가하면 자, 열 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일반적으로 커지죠. 이 값이 변하면 몰농도도 변할 수가 있겠죠. 조금은 작아지겠죠. 부피가 커지면. 그래서 몰농도가 용액에 따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실험 조건에서는 용액의 부피가 아닌 질량, 정확하게 말하면 용매의 질량을 사용하는 또 농도가 있거든요. 그 농도가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러티고 아까 몰농도는 여기가 R이었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단위는 소문자 M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용매, 좀 특이하죠. 용매 1kg에 녹인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럼 농도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그램분의 용질의 그램 곱하기 100이었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그 다음 몰랄 농도는 M, 소문자 M을 쓰고 매 킬로그램.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이 나오면 용질의 질량을 빼줘서 매 질량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그냥 단위 변환이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누굴 써줘요? 용질의 몰수를 써주면 됩니다. 단위는 M 또는 몰 퍼 킬로그램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몰농도는 부피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액에
온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고, 근데 많이 쓰이긴 합니다.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조건 하에. 근데 이제 몰랄 농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또 몰랄 농도의 장점이 되겠죠. 자, 몰랄 농도 구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염산은 염화수소를 녹인 수용액이에요.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 자, 보통 시판되는 염산의 농도는 35%입니다. 자, 이 염산의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보세요.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몰랄 농도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 킬로그램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분자량 나와 있고, 실제 질량. 자, 이 값들을 구하는데 얘는 나와 있고 얘와 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농도에서 얘와 얘를 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염산 35%란 얘기는 용액이 100g 있을 경우 염화수소가 35g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에서 35를 빼주면 물이 매가 얼마예요? 65g 있네요. 그럼 매 구한 얘를 뭘로 바꿔주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됐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분자량 36.5 나와 있고, 실제 질량만 구하면 되고, 실제 질량 아까 35니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몰랄 농도는 15가 나온답니다. 좀 복잡하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좀 간단한 수로 나오는 값을 이용하겠죠. 자, 평가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 있고요. 자, 첫 번째. 질량 퍼센트 농도가 같은. 이거 아까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자, 퍼센트 농도가 같은데 용질의 입자수가, 즉 용질의 그램수도 둘 다 같았는데 입자수가 다른 이유는 결국에 무엇 때문이에요? 화학식량이 서로 틀리죠. 포도당은 108이에요. 화학식량 요렇고, 설탕은 요렇고. 자, 화학식량 설탕은 342. 좀 정확하게 하면 이제 포도당의 분자수는 몇 개예요? 아까 여기서 용질이 10g이었으니까 108분의 10 하면 요게 이제 몰수가 되겠고, 설탕은 342분의 실제 질량 10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 포도당 수 입자가 더 많다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액 100ml에 액 주어진 값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자, 용액, 그 다음에 용질이 나와 있네요. 화학식량 친절하게 주어졌어요. 자, 몰농도 구해보죠. 몰농도. 자, 필요한 값이 일단 액의 리터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자, 몰수를 일단 구하면, 자, 0.9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58.5로 나눠주면, 자, 0.015 몰이 나오고, 액은 뭘로 바꿔줘야 돼요? 리터로 바꿔주면, 자, 0.015를 0.1로 나눠주면 0.15 몰농도가 되겠네요. 자, 0.5몰 농도 염산을 물게하여, 주로 이제 희석한다고 표현하죠. 희석. 물게해서
0.01 몰 농도의 염산을 이렇게 만들고 싶대요. 자, 방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증류수를 넣어서 물 키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희석을 해도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걸 이용을 할 거고, 자, 요거예요, 바로. 용액을 희석하기 전과 후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즉 몰수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희석하기 전을 원이라고 표현하면 희석 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뭐예요? 자, 몰수죠, 몰수. 몰수가 일정하다는 그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즉 0.01몰 농도 여기에는 몰수가 0.05몰이 들어있고,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해 희석하기 전에 염산이 얼마 필요해요? 0.01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0.5몰 농도 염산 0.01리터를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부어 용액의 부피를 뭘로? 0.5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만큼 취해서 0.01리터 취해서 용액의 부피를 뭘로? 0.5리터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21, 22, 24페이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면 선생님과 함께 풀 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미리 풀어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